나 서울에 올라가련다. 개그맨이 못 되면 죽어서 내려온다. 두려움 당연히 있죠. 제가 어떤 걸 하든 앞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만 가지고 올라왔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막상 해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았었고, 포기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올라와서 오디션에 많이 떨어졌을 때 두려웠어요. 돌아가기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포기하고 내려가면 친구들이 날 봤을 때 어떨까? 주위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어떻게 볼까? 너무 답답하고 밤새도록 운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믹서기도 이걸로요? 모르겠어요 나는. 잠시만요. 김영만 씨 합격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소리 없는 눈물 있잖아요. 눈물 딱 내려오면서 노력하는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도의 눈물도 있었지만 또 각오의 눈물도 있었죠. 활짝 핀 꽃도 언젠가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피우기 위해 빨리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갖고 물을 줘야 합니다. 지금의 순간이 더 노력할 때라는 걸 잘 압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리치뷰 도서관에 갔는데 이 김병만 달인의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정글의 법칙이란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미있고 정말 그 김병만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뚝딱뚝딱 아이디어도 너무 좋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놀랍고 그분이 왜 달인인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너무 조그마시잖아요. 근데 나무 올라가고 막 모든 거 만드시고 바닷속에서 막 그렇게 멋지게 물고기 잡고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제가 도전을 받고 힐링이 되고 너무 재미있고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에 갔는데 이 책이 있길래 제가 빌려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정말 얼마나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고 될 때까지 시도를 했는지 역시 달인의 마음 안에는 정말 대단한 것이 있고 그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끝까지 꿈을 향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 이 김병만 달인의 김병만 아저씨의 그 메모 습관에 대해서 누가 추천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런 부분을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이렇게 고르면서 김병만 아저씨의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책에서 배웠잖아요. 무엇이든 적으라고.
그렇게 거기서 말해주셨었잖아요. 저도 그 책을 읽은 다음부터 굉장히 적는 습관이 많이 되었고요. 정말 뭐든 다 적으려고 합니다. 적으니까 정말 기억에 더 많이 남고 계속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적는 습관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저 자신도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되게 놀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김병만 아저씨 책을 읽으면서 이분 역시 그 성공 뒤에 이 메모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김병만 아저씨는 어떻게 메모를 시작하고 어떻게 메모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메모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생을 꿈꿨던 순간 세상의 중심에는 노력한 자가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개콘에 나가야 하는데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같이 출연하고 있던 백재현 선배와 어시스트 작가가 우리를 보고 개그 콘서트에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게도 길이 보이지 않던 비전의 암전인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됐었는데 꿈에 그리던 무대에 직접 설 수 있겠다는 기대로 수근이와 밤낮으로 오디션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터 잘 하다가도 오디션장에만 가면 얼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목숨 걸고 웃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KBS 개그 콘서트 오디션 당일에 수근이와 나는 비장한 각오로 죽도를 들고 방송국에 찾아갔습니다. 키도 올망졸망한 애들이 죽도를 들고 잔뜩 긴장해서 들어오니 쟤들 뭔가 싶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개그 콘서트 감독, 기라성 같은 선배 개그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심연섭, 백지연 선배님도 보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던 분들이었죠. 영화에서 보인 무사들의 대결을 슬랩스틱의 브릿지 개그로 보여줬습니다. 브릿지는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와 코너 사이 잠깐 쉬어가는 5-6분짜리 짤막한 개그입니다. 우리들이 보인 개그가 새로웠을 겁니다. 둘이서 대결을 벌이다가 땅 때리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대가 때리면 피하거나 맞아서 아파하는 개그를 많이 보였는데 나는 맞고 쓰러지는 모션에서 개그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에서는 맞고 쓰러질 때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림이니까. 맞고 다음 장면은 맞은 사람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그림이 많아요. 맞는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웃음이 극대화되는 거죠. 나는 거기서 소스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개그를 하면서 때리고 맞고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아파하는 표정을 의도적으로 안 지었습니다. 아파 보이면 코미디가 안 되잖아요. 최대한 아파 보이는 걸 줄이는 거죠. 표정도 무표정하게 한 번에 깔끔하게 딱 쓰러지는 겁니다. 요즘 공채 시험에서 내 흉내를 낸다면서 이 개그 방식을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개그를 좀 더 연구해서 소심한 복수 액션도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험악한 건달이 평범한 학생인 나를 팍 밀칩니다. 나는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듯 보이지만 쓰러져 있는 나를 보면 내 발꿈치가 어느새 나를 밀친 상대의 다리에 닿아 있습니다. 쓰러지면서 상대의 다리를 살짝 상대도 모르게 때린 거죠. 어쨌든 그날 수근이와 내 개그를 보고 거기 있던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다 웃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전설 같은 분들이었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독님이 물었습니다. 이런 아이템 몇 개나 있어요? 150개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말고 여기 다 적어놨는데요. 나는 감독님에게 1번부터 15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개그 아이템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아이디어 노트를 건넸습니다. 연극 무대에서부터 선배님들이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적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일기도 꼬박 몇 년을 이어서 쓸 만큼 기록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근이와 무사 아이디어를 짤 때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록해 두었는데 그 노트가 내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보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어려서 볼 때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게를 쥐고 산에서 돌을 캐다가 내다 팔고 가축도 키워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선대에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큰 산과 넓은 토지를 살 만큼 부자였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물려준 재산을 다 소모하고 빚까지 지게 되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늘 계획하고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할아버지는 염소를 산에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어린 날을 옆에 앉혀놓고 노트에 빼곡하게 적은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염소 한 쌍을 샀으니 내년에는 몇 마리가 되고 그게 5년 뒤에는 몇 마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되니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평생 기록한 그런 계획 노트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런 계획성 있는 모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내 개그 노트를 열고 처음부터 쭉 훑어보더니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녹화 뜨자. 그렇게 해서 생애 첫 방송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식 공채 데뷔는 아니었지만 평생을 꿈꾸던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12월 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6편씩 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던 버릇이 그리고 기록을 했던 그 메모가 저에게 이렇게 대단한 기회를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트가 내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노트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김병만 달인이 자기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적어놨던 그 메모 150개 그것이 정말 그 감독님이 이런 아이템 또 있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 150개 아이템을 감독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녹화 뜨자 이렇게 얘기하셨다잖아요. 와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그 평생 꿈꾸던 순간이 그렇게 실현되는 그 순간 얼마나 정말 놀라고 행복했을까요? 그 메모라는 작은 습관이 그 꿈을 이루어주는 현실로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김병만 아저씨한테 또 좋은 인생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메모를 열심히 하고요. 무엇이든 적는 습관을 다시 한번 길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오늘 한번 메모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그 메모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책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불같이 다시 살아나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또 기적들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의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